자, 4단원 로그함수의 활용이고요. 이번에 이제 부등식을 공부해 볼 거예요. 부등식. 미지수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는 소리죠. 근데 이 로그함수의 부등식도 지수함수의 부등식과 거진 흡사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가 미시 1보다 클 때와 0과 1 사이로 나눠졌었죠. 로그함수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y는 로그 A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래프는 지금 A가 얼마인 경우예요? A가 1보다 큰 경우겠죠. 그죠? 층감수니까. 그러면 뭘 잡어? 두 개의 X값을 잡았을 때, 임의의 X값을 잡았을 때 X1과 X2를 잡았다고 쳐보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X1이랑 X2랑 X2가 더 크죠? 그러하다면 너의 함수값 X1일 때 함수값 너죠? X2의 함수값이 X1의 함수값보다는 당연히 위에 있겠죠. 그래프가 증가하니까 X가 증가할수록 거기에 해당되는 Y값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그 A의 X1 그 다음에 로그 A의 X2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동은 잡혀요. 그래서 미시 1보다 큰 경우에는 이 친구의 부등호 오른쪽이 더 크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른쪽이 더 크니까 그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등식을 푸는 게 목적이 된다는 얘기죠. 괜찮죠? 자, 그러면 감소함수일 때도 볼게요. 감소함수일 때도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미시 0과 1일 때의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가겠죠. 감소하겠죠? 그래서 미시 얼마인 경우? 0과 1인 경우. 0과 1인 경우에 어떤 그래프? y는 미시 감소인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번엔 뭘 확인해? x1과 x2를 잡았을 때 여기 잡아볼까요? x1, x를 여기다 잡아볼까요? 그래서 x1보다는 x2가 크죠? 그래서 x1보다는 x2가 더 큰데 그러하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함수값 로그 a x1 그 다음에 로그 a x2로 봤을 때 누가 더 커요? 너의 y값이랑 얘의 y값이 더 크죠? 그래프가 감소하니까 쭉 내려가니까 이번엔 정역이 작을수록 더 위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크다고? 더 클 수밖에 없더라 라고 해서 우리는 어떤 과정? 미시 동일해? 그러면 너의 전체 함수값이 왼쪽이 더 크다면 요거 진수 뜯어서 오른쪽이 더 커요 해서 요렇게 요 방향으로 우리가 부등식을 접근해 볼 겁니다. 물론 여기는 왔다 갔다 다 가능해요. 얘도 다 가능하고 얘도 다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른쪽에서 왼쪽, 즉 밑이 주어져 있고 진수가 가려져 있을 때 진수의 범위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수 부등식은 여기서 이렇게 놓고 이제 풀면 끝났는데 로그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이런 부등식을 푸는 게 목적이겠죠. 그러면 뭐가 더 추가가 되냐면 로그의 정의 조건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 정의 조건은 뭐냐면 밑은 1이 아닌 양수고 진수는 뭐보다 커요? 진수는 0보다 크겠죠. 그래서 부등식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뭐가 목적이다? 미지수 x의 범위가 목적인데 여기서 범위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이런 진수의 범위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로 뜯어내서 이 부등식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교집합 공통 범위를 보시는 게 목적이고 요거를 하나가 추가되니까 조금 번거롭더라. 방정식은 어떤 차이였어요? 방정식은 이런 거였죠. 어떻게 고민했냐면 로그 예를 들어 AX라는 친구랑 로그 A의 X1, X2 놓을게요. 물론 이 친구는 그지? 여기서는 함수가 되겠죠. 다시 로그 A의 fx 이렇게 놓고 여기도 로그 A의 gx 그래서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했냐면 밑이 같으니까 너네들이 갖다가 놓고 먼저 x를 구한 다음에 그 x 값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요 진수가 양수가 되는 것만 채택을 했어요. 어차피 방정식은 값이 목적이니까. 하지만 부등식은
x의 범위가 목적이니까 로그의 그 진수 범위 추가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로 가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보는 게 조금은 방정식보다는 번거롭더라. 어쨌든 부등식은 뭐가 목적이야? 미지수 x에 대한 범위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것만 잘 판단하시면 여기 단원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부등식을 풀어볼 건데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겠죠. 그런 유형들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되는데 그런 유형들은 뭐 치환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거는 이제 뭐 양변에 로그를 치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양변에 로그를 치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유형별로 하나씩 살펴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22번 넘어오셔가지고 1번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처음에 뭘 보시라고요? 이 두 친구의 진수 조건부터 항상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가 양수, 진수는 양수여야 되니까 그리고 and 너도 양수, 너가 양수면 x는 1보다 크겠죠. 그래서 요 두 녀석 부등식에서 먼저 공통 범위를 구하세요. 그래서 x는 뭐? x는 1보다 크더라. 얘인 게 눈에 들어오죠. 부등식을 그리면 그리고 출발하는 겁니다. 부등식은. 그러면 이 녀석이 지금 두 녀석이니까 하나로 통합할 거고 미시 1보다 크니까 밑변환 공식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미시 같은 덧셈은 진수끼리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곱셈 표현될 것이고 그럼 너도 미시 2니까 이 1이라는 친구를 밑을 맞춰놓고 이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고 미시 뭐보다 커요? 미시 1보다 큰 증가함수니까 얘랑 뜯어내서 부동은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뜯어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돼서 2가 그대로 내려오시면 돼요. 부동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2가 좌변 넘겨서 이렇게 부등식을 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수직선을 그려볼게요. 수직선을 그리면 너 마이너스 1과 어디 사이? 2 사이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고? 여기 있네, 그치? 진수 조건 x는 뭐보다 커야 돼? x는 1보다 커야 되더라 해서 여기 범위 즉 1보다는 크고 어디까지 2 이하이더라라고 우리가 답을 내시면 됩니다. 당연하죠. 왜? 이 로그가 정의가 돼야 이 부등식을 해결할 거 아니니, 그지? 그래서 로그 정의 조건부터 우리가 먼저 찾고 출발하는 게 조금 번거로운 일이지만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더라 그런 얘기죠. 자, 2번입니다. 조금 지우고. 자, 마찬가지예요. 미시 2분의 1 같은 건 이해했고 요 2라는 친구는 여기다 이렇게 얹어야 되겠죠. 그런데 얹기 전에, 그지? 얹기 전에 실수할 뻔했네요. 진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항상 원식으로 풀어야죠. 이렇게 너도 0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x는 뭐보다 커요? 4보다 크고 x는 2보다 크네요. 그러면 공통 범위는 여기서 나오겠죠. 그렇죠? 다시 써볼까? 여기다. 그래서 요 두 녀석의 공통 범위를 먼저 찾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1이어야, 그지? 요 로그 앞에 1이어야 진수끼리 갖다 놓고 이제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2를 여기다 얹어요. 이렇게. 아까 너무 좀 급했어잉? 자, 그러면 밑이 어떻게 돼요? 밑이 0과 1인 녀석이니까 이 부동은 어떻게 된다고? 반대로 변할 것이고, 나머지 거, 이거 정갈게. 근데 뭐라 그랬지? 정갈한다고? 정기할게요.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이렇게 될 거고, 이 친구는 x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됐죠? 정리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8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3이랑 6인가요?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리면 수직선에다가 3이랑 6이야? 여기 3. 얘는 등호가 없어요. 6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그 다음 또 누구? x는 4보다 커요. 4는 3의 오른쪽에 있겠죠? 이렇게 해서 공통 범위는 너가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4와 6 사이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3번. 3번을 여기다 지우고 다시 풀어볼게요. 로그 2x-3. 로그 4의 x-1. 로그 4의 x-1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역시 갑니다. 일단 밑을 그지 맞춰야 되긴 하는데 뭐부터? 진수 조건. 너가 양수야. 그럼 x는 3보다 크고 and 너도 양수야. 이렇게 두 녀석의 공통범위는 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로 맞추느냐 4를 맞추느냐 밑을 통일해야 되는데 그건 앞전에서 그지?
제곱수로 맞추라 그랬어요. 2를 제곱하면 4니까 요식은 4로 맞출 거예요. 그럼 그 4를 어떻게 쓰느냐? 2 제곱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몇 분의 몇? 2분의 2로 해서 요 친구는 밑에 지수로 올라가고 요 친구는 진수에 거듭제가 올라가면 되겠죠. 정리해 볼게요. 로그 2에 이게 위로 올라가니까 4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가 올라가면 x-3의 제곱 일 거고 이렇게 될 거고 로그 4의 x-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미실보다 크니까 이 진두끼리 그대로 뜯으면 되겠죠. 부동방이 안 변하고. 그럼 그냥 전개해서 얘를 넘길게요. x제곱. 실수하지 마. 짜무기. 마이너스 6x 넘어가면 마이너스 7x. 9에다가 넘어오면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이야. 그죠? 5이네요. 그러면 부등식을 좀 마저 그려보면 자, 어떻게 그린대요? 이렇게 놓고 이게 더 크니까 0쪽이 더 크니까 사이값이 잡힐 거고 2와 5 사이 이렇게 잡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자 어딨어 진수범위 여기 있죠 그죠? 로그의 정의 조건 로그가 정의하려면 이렇게 표현돼서 해당 범위는 여기가 되는 거고 3보다는 어떻고 3보다는 크고 5 이하라는 걸 어렵지 않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159번이겠죠? 확인 체크 6문제는 있지만 이제 이게 마지막 단원이잖아요. 조금 더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마저 풀어보시면 됩니다. 참 마찬가지예요. 그죠? 부등식을 풀어라. 보시면 이렇게 봤을 때 얘들아 이 녀석은 밑을 2로 하는 로그고 요 친구가 동그라미 칠까요? 요 친구가 진수란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밑은 일단 1이라는 양수 확인했고 그 다음 진수가 뭐보다 커야 되더라. 진수 조건은 0보다 커야 되더라는 걸 우리가 찾고 출발합니다. 그 다음 이건 좀 이따 x의 범위 구해볼게요. 그 다음에 1을 뭐라고 세팅해? 1을 똑같이 밑이 2니까 좌변에 얘도 밑이 2에 2라고 세팅하면 밑이 1보다 큰 녀석이니까 진수끼리 뜯어서 부동호 방향은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저걸 그대로 따라가면 로그 2분의 1의 x라는 친구가 뭐보다 2보다는 작다 해서 이 두 친구의 공통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봤더니 그지? 너네들이 똑같네요. 그럼 이 친구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으니까 결과적으로 0에서 누가 로그 2분의 1의 x가 누구보단 2보다는 작은 데 사이값이 잡히겠죠. 그럼 밑이 2분의 1이니까 요거 딱 2분의 1을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로그 2분의 1에 0은 1이죠. 로그 2분의 1의 x가 될 거고 2는 2분의 1의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밑이 0과 1이다 보니까 이 진흙길을 뜨는데 어떻게 부동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죠? 어떻게 된다고? 보여드릴까?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걸 쓸 때 이제 앞으로는 이 녀석이 쓸 때 이게 반대될 테니까 너를 왼쪽에 쓰고 4분의 1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여기다 써가지고 바로 여기서 다이렉트로 가겠습니다. 괜찮죠? 요게 23번이었어요. 자 밑에 몇 번이에요? 확인 체크 160번을 푸시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24번 그냥 딱 보시면 느낌이 나죠? 냄새가 좀 나지 그지? 같은 녀석들이 반복이 되니까 우리는 이 친구를 t라고 놓고 치환을 통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이게 진수의 제곱이니까 2라는 친구는 이렇게 밖으로 빼면은 너도 이렇게 t로 치환되는 게 눈에 들어오겠죠. 그럼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건 원래 2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진수 조건, 그지? 너가 양수, x의 제곱이 양수니까 그 두 녀석에 의해서 x가 양수라는 거를 먼저 찾고 진행합니다. 자, 그럼 t를 치환했어요. t의 제곱. 자리 바꿨었겠죠? 플러스 2t. 저 넘어오면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2가 아니라 난 도대체 뭘 보고 쓰는 거지? 여기가 세제곱입니다.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3이 내려오겠죠?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3t로 변하겠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1. 암만 인수에 되게 만들어 놓거든. 그지? 그러면 0쪽이 더 크니까 사이 값이 잡힐 거고, 어디 사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로 이렇게 잡힐 것이고, 그럼 t 대신에 원래대로 치환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럼 이게 전부 다 3분의 1로 맞출 거예요. 맞출 테니까, 이거, 그지? 이게 이제 미시 연구해야 되니까 부동호 반대, 맞춰봐? 부동호 반대가 될 텐데, 조금 마음이 급했나? 3분의 1의 마이너스 제곱. 그럼 여기 이 친구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대로 쓰세요. 로그 3분의 1의 x. 그 다음에 로그 3분의 1에 마이너스 1이면 그냥 3분의 1 써주고, 똑같은 거 써주기 얹으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미시 어떤 일이 벌어져? 0과 1인 감소함수 형태니까 진수끼는 부동호 바뀌어서 얘가 가장 왼쪽에 오겠죠. 그래서 3보다는 크고, 제곱인가요? 이렇게 해서 이 범위가 정확히 이 녀석 그지?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해는 너라는 걸 어렵지 않게 판단해 볼 수 있겠지요? 찌요. 자, 161번을 풀어보시면 돼요. 55번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 다 변수가 들어있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공부했어요? 앞에서 이 녀석 끄집어내라 그랬죠. 앞으로 당기라고. 막 끄집어 당길 수는 없으니까 미시 2니까 여기에다가 양변에 로그 2를 취합니다. 그러면 미시 1보다 크니까 그렇게 로그를 취해도 부동은 안 변해요. 만약에 0과 1인 그 녀석의 밑을 바꾼 로그를 취하면 로그 취했을 경우 부동호가 바뀝니다. 그건 기억하시고. 자, 이래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친구가 진수의 거듭제곱이겠죠? 그럼 모자 공식에 의해서 너가 지수니까 이게 이렇게 앞으로 내려오겠지 얘들아. 이렇게 그지? 이렇게. 이해 가세요? 그러면 너가 내려오면 로그의 x고 너도 로그의 x가 남잖아요. 이렇게. 그지? 보이시죠? 이렇게 남잖아요. 그럼 로그의 x 곱하기 로그 x니까 로그 2의 x의 완전 제곱으로 표현되겠죠. 로그 2x의. 이해 가시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돼도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도 너네끼리 곱해져 있으니 덧셈으로 치실 거고, 로그 2의 8은 3이 될 거고요. 더하기, 그러면 로그 2의 8의 x제곱. 이렇게 남겠죠? 남으니까, 그죠? 이 2는 앞으로 내려오겠죠. 그죠? 2가 내려오면 2배 로그 2의 x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끝났죠? 뭐가 눈에 보여? 나는 너네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놓고? t라고 놓고 치환하더라.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네. 너를 t라고 놓으면 t는 뭐라고? 모든 실수라고 공부했죠.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드리면 이게 x축, 이게 t축일 텐데 1보다 큰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니까 t는 전범위가 되겠죠. 그러면 정리해 볼게. t의 제곱. 그 다음에 넘기면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또 인수분해가 이쁘게 되죠. 어디 사이? 마이너스 1과 어디 사이? 3 사이. 누가? t가. 그럼 t 대신에 되돌려 놓으면 로그 2 x가 되나요? 로그 2의 x가 되겠죠. 여기서 바로 가겠습니다. 얘는 로그 2의 2분의 1. 그래서 부동은 안 변해요. 미실보다 크니까. 얘는 로그 2의 2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해서 이 x의 범위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우리 t로 치환했죠? 얘는 어차피 실전범위니까 t의 범위가 어떻게 잡히든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로그란 녀석은. 네, 그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풀어봤습니다. 24번이었네요. 25번이 아니라 24번이었습니다. 막 침도 흐르고, 그지? 죄송합니다.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자, 161번 풀어보세요. 16번. 이제 보시다시피 이 연립부등식 풀어서 해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로그네요. x는 0보다 큰데 진수 조건. 이미 밑이 1보다 큰 증가함수니까 여기서는 그대로 부등식을 따서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얘가 다 0보다 크죠? 해는 그 위에 게 자동빵 잡히고, 두 번째 마찬가지야. 너가 양수. 너도 양수. 너도 양수. 얘부터 찾고 출발하는 겁니다. 보이시죠? 머릿속에 보이시죠? 세 녀석의 공통범위는 너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 계산. 자, 미시 2야? 미시 2니까 로그 2로 깔아주고 x에 x 빼기 4. 너도 크거나 같아요. 자, 이것도 너네들이 정리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2를 어떻게 표현해?
미시 2니까 로그 2에 이렇게 4로 바꿔줄게요. 그럼 미시 같은 덧셈은 진수끼리 곱해라. 그래서 로그 2에 4배에 x 플러스 5라는 게 눈에 들어오죠. 그럼 미시 0보다 크니까, 죄송합니다. 1보다 큰 증가함수니까 요렇게 그대로 부등호를 따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개합니다. x제곱 여기 마이너스 4x인데 플러스 4x가 넘으면 마이너스 8x 그 다음 상수는 여기만 나오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20 이렇게 잡히겠네요. 그럼 인수분해 의해서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수직선의 그림을 그리면 어디랑 어디 사이? 마이너스 2에서 어디까지? 10까지라는 게 눈에 들어오죠. 그게 요 두 번째 식의 부등식이 해였고 x는 8보다 커요. 그럼 8은 여기쯤 있겠죠? 그럼 크면 이렇게 돼서 여기 범위만 그죠? 잡아주시면 됩니다.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163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27번을 볼 텐데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부등식 공부하셨죠? 그 부등식 중에서 절대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 풀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얘는 뭐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하여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 부등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 이 이차함수와 x축을 비교해서 x축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모든 x에 대해서 너보단 너가 크다는 개념은 y로 치환했으니까 얘가 항상 너보다는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래프가 위에 있으려면 무조건 아래로 볼록해야 돼요. 이렇게 붕 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x 값을 비교했을 때 x축보다는 이차함수가 어떤 걸 비교해도 이차함수 얘가 항상 위에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지, 그지?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아래로 볼록이니까 a는 a는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안 만나니까 저걸 2차 방정식으로 이해했을 때 판별식 0보다 작다라고 공부했죠. 그죠? 그러니까 요 그래프만 여러분들이 한번 명확히 그려놓고 문제를 접근하면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 조금? 이번엔 뭘 물어봤어? 써볼게요. ax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가 이렇게 되는 걸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모든 x에 대해서니까 이 그래프랑 그지? 이 x축이랑 비교해보면 되죠. 그럼 너는 x축이 이렇게 있고 이번엔 x축이 더 크니까 얘가 위에 있어야 돼, 얘보다는. 그럼 얘는 반대로 생각하면 얘는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럼 아래쪽에 있으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x축이랑 이차함수랑 x축이 항상 위에 있을 테니까. 근데 여기는 뭐가 들어있어? 등호가 들어있죠. 등호 들어있으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같아도 상관없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조건이 위로 블록이니까 a는 이 최고차의 개수는 음수여야 되고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니까 판별식 0보다 작고 접해도 되네? 그래서 이렇게 등호까지 넣어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저걸 두 그래프로 이해를 해서 이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면 절대 부등식은 좀 쉬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내용 가지고 이제 27번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이해 가시죠? 됐죠? 미안해. 오늘 또 꼴값을 그지? 자, 볼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진수가 0보다 커야지만 성립이 되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t라고 넣습니다. 그럼 다시 써볼게요. t가 눈에 보이죠? t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t. 여기에는 3배 로그 3분의 1의 k. 이렇게 잡히겠죠. 됐죠? 그럼 여기다 뭐가 중요하다고? t로 치환했으니까 로그 함수 t는 모든 실수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x가 양수여서 이 녀석이 이제 로가 정의됐었고 t로 치환하면 얘는 모든 실수니까 t라는 t축에서 모든 t값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면 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두 개를 비교하면 되고 이 그래프는 뭐겠어요? 이렇게 x축일 거고 이 그래프는
2차 함수니까 항상 크니까 이렇게 붕 떠 있으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럼 두 가지 조건, 두 개의 조건. t축입니다. 바뀌었어요. 정의역이 x의 t로. 그러면 0보다 커요? 커. 두 번째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래야 x축이 이 그래프트 아래쪽에 있겠죠. 얘가 크겠죠. 그죠? 그 안 맞는다는 건 판별식이 얼마예요? 0보다 작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0보다 작다는. 작다는. 반의 제곱. 9. 마이너스 AC. 3배의 로그 3분의 1의 K. 그러니까 작다. 바지가 작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거 넘겨서 3 나눠주면 로그 3분의 1의 K에 그럼 넘어가면은 그지? 이쪽이 더 크니까 클 거고 이렇게 잡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K는 다시 써볼까요? 3 대신에 어떻게 써요? 3 대신에 동일한 밑을 맞춰놓고 얘가 3이 되려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밑이 0과 1 사이니까 요거 뜯어냈는데 부동호가 반대로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될 거고 요 세제곱 되려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조금 이상해야 돼. 왜? K가 얘보다 작다는 얘기거든? 작으면 된다고. 그 음수여도 된다는 얘기인데 어디가 눈에 들어와요? 이 K라는 녀석은 원래 로그의 진수 조건에 있었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0보다 커야 되니까 이 범위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가 클 때는 상관이 없어요. 뭐보다 클 때는 계속 커지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양수일 텐데 어떤 것보다 작을 때는 음수일 수 있으니 그때는 한번 겼는지를 이렇게 훌컥 이게 보셔서 K의 범위를 잡으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밑에 165번이겠죠, 그죠? 165번을 풀어보시면 됩니다. 개구리 같았나요? 자, 29번입니다. 이제 책을 잠깐 보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에 비해서 20%가 넘어가면 이상이 되면은 초고령화 사회래요. 그래 놓고 지금 현재 지금 몇 년도냐면 2000년입니다. 그죠? 현재 이 빵빵빵 년. 자, 2000년인데 그때 총 인구는 1000만 명, 65세 이상은 50만 명이래요. 그러면 대충 한번 지금 계산해 볼까요? 총 인구수 지금 현재는 2000년도에 1000만이고 여기는 50만이 될 거고 비율이니까 퍼센트니까 배를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두 개 날리고 공 하나 날리고 몇 퍼센트 현재는 5%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비율이죠. 비율. 퍼센트는 상대적인 그지? 비율. 그런데 총 인구는 0.3% 매년 증가하고 65세 이상의 인구가 4%씩이나 증가한대요. 증가율이 지금 13배? 13배가 넘죠.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조금 증가, 얘는 많이 증가. 그래서 어느 순간에 분자가 점점 커지니까 이게 20% 이상이 되면은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그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시기가 되는 그런 연도수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얘기를 좀 이제 같이 좀 공부를 해보셔야 되냐면 이 증가율 있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같이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이런 겁니다. 이 내용이 그 지수 방정식에 활용이 나오고 로고 나오고 그 뒤에 보면 등비 수열이라는 게 있어요. 수열 단원에 세 번째 파트의 수열 단원에서도 굉장히 유용히 쓰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뭐 해볼까? 새우깡? 새우깡 해볼게. 현재 새우깡이 A1이에요. 그죠?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 뭐 그런 건데, 지금 이 새우깡이 매년 2%씩 가격이 인상이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현재인데,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A에 대해서 그 A의 2%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요거는 원래 기존 가격이고, 요 친구가 기존 가격에 2% 인상된 인상분입니다. 그럼 이 친구를 이쁘게 쓰면 A로 묶어주면 1 더하기 100분의 2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러면 얘가 어떤 일이 벌어져? A 곱하기 그냥 여기가 1.0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퍼센트가 정확히 드러나 있으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2% 증가하면 원래 100%인데 2% 증가하면 102%라는 소리고 그 102%가 100분의
102, 1.0이라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그죠? 자, 그래서 1년이 지났어. 그럼 새우깡이 이만큼 가격이 됐어요. 그러면 2년째를 바라보면 2년째? 두 번째 요까지 얘기지? 두 번째 해는 이 가격에 그 가격에 몇 프로가 증가했어요? 이 가격에 몇 퍼센트? 또 2%가 증가했겠죠. 이해 가시죠? 요게 첫 해에 대한 가격이고 두 번째는 이 가격에 몇 프로? 2%가 증가하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랑 공통인수니까 그걸 A 곱하기 1.02로 묶어주면 앞에서는 여기가 1이 남겠죠. 그래야 곱해서 너가 될 테니까 뒤에서는 0.02가 나와서 이 친구가 1.2가 되겠죠. 그럼 1.2가 토탈 몇 개? 두 개니까 이렇게 지수 부분으로 계속 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간단해요. 넌였는데 1년이 지나서 너가 되었어? 그러면 너네들이 1년 차이 나니까 1.01을 곱했네. 그럼 너네들도 1년 차이 나니까 그지? 여기에다가 1.01을 곱했네. 너가 첫 해 때는 지수로 두 번째에는 지수로 이게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 새우깡의 가격은 N년이 지났을 때는 2%씩 가격이 인상한다고 했을 때 물가 인상률, 그지? 어쨌든 N년이 지났을 때 새우깡의 가격은 요만큼으로 표현된다는 걸 설명드렸고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하시고 만약에 퍼센트가 가려져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X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어떻게 표현돼? 여기가 X, 여기가 X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써서 이렇게 N제곱 얹어서 풀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만약에 새우깡이 그지? 10%가 이제 매년 가격이 다운된다고 치면 10%는 이게 백이니까 그러면 90%만 받아 먹으니까 여기 그 값이 0.9만 계속 곱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예, 퍼센트한 개념 한번 잡아드렸고 그런 내용 가지고 이제 다시 또 문제를 볼게요. 보시면 현재는 5%밖에 안 되는데 얘네들의 비율이 그런데 어떻게 되는데 N년이 지났을 때 바라볼게요. N년이 지나면 총 인구수는 원래 1000만이었죠. 1000만에 얼마큼씩 증가해요 매년? 0.3%. 0.3%면 100분의 0.3이죠. 그 요 친구는 얼마예요? 0.003이니? 계산이 안 돼.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요만큼씩 이제 증가하는 거니까 1.003 이렇게 될 거고 N년이 지났다고 치면 현재가 1000만인데 0.3%씩 N년이 지났을 때 총 인구수. 그럼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의 인구도 50만이었는데 몇 프로씩? 4%씩. 흠에 많이 증가하네요. 그래서 그 녀석의 비율을 100을 곱해서 100분율이 얼마 이상이 된다면 20% 이상이 된다면 초고령화 사이에 진입하는 거고 그랬을 때 과연 2000년에서부터 얼마만큼이 흘렀니? 라고 묻는 문제예요. 그죠? 자 그럼 요 연산만 잘 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좀 떨굴 거 좀 떨굴까? 요거 두 개랑 그 다음에 너의 두 개 없애줄까요? 그럼 여기 10이니까 이렇게 10 약분하면 여기 5가 남겠죠? 양변에 5로 나누면 5는 여기에 붙겠죠? 그래서 이게 4가 되겠네요. 정리. 우변은 4가 될 것이고 이제 남는 친구들은 너네가 남는 건데 보이시죠? 이 친구는 뭐시기의 거듭제곱이니까 여기 양변에 상용로그를 취할 거예요. 로그 취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자, 로그 취해봅니다. 여기 로그를 취하면 취해볼까요? 여기에다가 로그를 취하면 그죠? 너랑은 나눠져 있으니 진수가 뺄셈으로 처리가 될 거고 이 친구는 n이 내려오면서 로그 1.04 이래 될 거고 너 친구도 n이 내려오면서 로그 1.003 이렇게 표현되겠죠. 됐죠? 그럼 정리하면 n이 목적이니까 너네 둘이 n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n을 묶어서 로그 1.04 마이너스 로그 1.003 해서 좌변 로그 취했으니까 여기도 로그를 취해줘야 돼요. 로그 4. 로그 4는 2 로그 2.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계산을 잘하면 되는데 얘가
부등식은 조심해야 되는 게 얘로 나누긴 할 텐데 그지? n의 개수니까 나눌 텐데 부호를 보셔야 돼요 항상. 음수면 부등호 바뀌니까 부등식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부호 나눌 때는 부호 나눌 때는 부호 그지? 그래서 너보단 너가 크네요. 이가 더 크겠죠? 그래서 나눠도 얘는 부호가 안 변하겠죠. 그래서 n에 요게 분모로 들어가죠. 분모 요렇게 그러면 너가 얼마니? 너죠? 0.17? 뭐 0은 지워도 되고 여기에서 여기를 뺀 게 여기 들어오겠죠. 분모로. 그래서 분모로 들어오고 너는 얼마예요? 너는 너죠.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계산해 보니까 그지? 38점. 직접 하세요. 38점 뭐뭐뭐 나오더라. 요 정도는 계산기 쓰셔도 돼요. 고민하지 마. 고민하지 마. 원래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얘를 그냥 뭐 조금 값을 크게 해서 뭐 좀 깔끔하게 잘라지도록 로그 2도 0.3 그 다음에 로그 0.4는 뭐 0.02 너는 0.015 뭐 이 정도로 계산하기 편하게 손으로 계산하기 편하게 원래 시험 문제 주어지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좀 복잡하니까 계산을 쓰셔도 됩니다. 쓰셔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n은 지금 몇 해부터 38년이 지나고 뭐 몇째 달부터 된다는 소리니까 이걸 잡아놨어요 범위로. 그래서 보기문항 보시면 2번이겠죠 그죠? 2038년서부터 2040년 사이에는 어쨌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 다시 풀어보셔야 되겠죠? 꼭 다시 풀어보시고 뭐가 중요하더라? 비율, 증가율에 대한 개념은 완벽히 숙지하신 다음에 밑에 166 그 다음에 167 이렇게 해서 두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로써 한 단원 로그 지수 로그 파트가 다 끝이 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두 번째 파트인 삼각함수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